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는 흔히 기간직 근로자,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인력 수급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근로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보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서 가능한 한 해당되는 곳에서 기간직 근로자 내지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계약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 판례와 노동위원회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를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일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건설 분야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며 그 외에도 음식점의 주방보조원 등과 같이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라고 하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 내용이 정식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 내용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보시겠지만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소개해드린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을 위하여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간단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휴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속 근로로 인하여 일용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로 직종 자체가 변경되어 휴업규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와 일용 근로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왜 건설 분야 혹은 식당과 같은 업종에서는 일용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네, 보통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 수요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데 고용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이 가역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도 불가능하게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해고와 채용 등과 같은 일련의 고용 조정 과정은 그 자체로 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이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고용 조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실상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노동 수요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어떤 특정한 업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종전 일용직 근로자의 문제는 주로 건설 분야에서 논의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건설 분야 일용직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용직 근로자 인지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번번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하여서 문제가 되는 근로의 유형이 일용직 근로자 인지와 해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노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는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을 설명하는 곳에서 기간제 근로자,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은 통일되지 않고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제각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마련되는 대책도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노동시간, 계약 형태,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정규 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나는 모든 고용 형태를 비정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 파견, 간해, 재택근로 등을 비정규직으로 통칭한다든지 혹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간접 고용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특수 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규직을 개념 정의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해 합의하였는데요. 근로 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일용직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주로 살펴볼 텐데요.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별도 과정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말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명칭상 임시직, 위촉직, 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고용 형태의 특징은 일정한 시점의 도가로 또는 일정한 목적이 달성 내지 충족되면 사용자의 별도 해지 통고, 보통 해고라고 하지요. 이 해고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사용자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등의 원인이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됩니다. 반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기간제 내지 계약직, 이번 시간의 주제인 일용직도 여기에 한 형태라고 하겠는데요.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수요의 변동이나 경제 환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책임을 벗어나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과다하여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샘플계약서 제1조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는 건설회사이고 근로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업종은 건설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점, 운수업, 유통서비스 업종 등 매우 단시간의 수요에 맞춰 인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이러한 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제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루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도 임금, 급여 등의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아래 해당되는 곳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금 관련 사항,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 계약서를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하도록 한 점입니다. 샘플계약서 제8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긴 경우 제재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으로서는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교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번거로운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근로자와 명확히 하고 후일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객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샘플 계약서 제2조에는 근무 장소가, 제3조에는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관 및 베란다 방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건설 일용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용직을 쓰고 있는 업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삿짐 센터의 이른바 고정 인부들은 이삿짐 센터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감을 구하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고, 일감이 있어 일당제로 고용되어야 비로소 당일에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사무실 출근 여부가 자유롭고 다른 이삿짐 운송 업체에도 출력한다는 등 고정 인부들과 이삿짐 센터 간의 종속적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는 고정 인부들의 근로 제공 의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기 전이거나 이들이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사정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의 제공 및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그 전부가 문제되는 사용 종속성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고정 인부들은 일용 근로자인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소위 고정 인부들이 근무 장소에 고정적으로 출근한 것이 일감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례인 것인데요. 이삿짐 운반 영역은 매일 고정적으로 일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그 중간에 휴게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샘플 계약서는 건설 일용직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업무가 음식점 등이라면 근로 개시시간과 휴게시간이 일반 고객들의 통상적인 점심시간을 피해서 정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어서 각 업무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무일과 휴일에 대해서도 샘플 계약서에는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괄호하는 내용과 같이 이는 해당돼야 하나입니다. 즉, 비교적 장기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무일과 휴일 및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곳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사용자가 이러한 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샘플 계약서 제6조는 임금을 1급으로 매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상여금과 기타 시간 외 야간 휴일 등의 재수당은 없는 것으로 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용 근로계약도 근로기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인 1급 외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약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이와 같은 일용직의 일당 임금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일용직 사원은 매일 출근하여 근로할 필요가 없고 미리 사전에 결근을 고지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결근할 수 있고 근로 중 조퇴를 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 근로만 할 수도 있으며 업무 내용은 포장이나 절단, 연마 등 단순 기능 분야에 국한되는데 피고가 일용직 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고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규 근로자들을 계속적 근로가 필요한 고급 기능 분야나 사무 분야에 배치하고 대신 비교적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작업 분야에서는 수시로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원적인 근로관계를 설정한 이유, 일용직 사원들의 근로관계 선택의 동기, 자율성과 전환 가능성, 근로제공 형태 및 업무의 성질, 피고가 지급하고 있는 임금 기타, 일용직 사원들에 대한 출퇴근 등에 대한 처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출근 일수에 따라 매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재수당 및 퇴직금을 미리 고려하여 이를 생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여 온 것으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제공의 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 등을 두루 살펴본 끝에 원고가 구하는 주휴수당과 연월차 휴가수당이 원고가 지급받은 일당 임금의 일부인 생산수당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시사항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의 일반적인 모습과 사용자의 고용 의도 등을 비교적 쉽게 기술하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요점을 정리하면 사용자가 일용 근로자의 출근 일수에 따라 매주 지급한 급여에는 기본 급여와 재수당 및 퇴직금을 미리 고려하여 생산수당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수당 등을 묶어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7조 연차 유급휴가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은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혹은 이직률이 높아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 계약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약정되어야 하므로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8조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특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용자 측에서는 가장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해당되는 문서 양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보면 보다 건전한 노사 문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제9조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제9조 제2호의 기재사항입니다. 제2호에는 본 계약은 기간을 정한 일용직 계약임을 상호간에 확인하며 정한 기일이 만료되면 별도 통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관련되는 곳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비정규직 근로계약 관계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정규직 계약, 즉 흔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것을 무기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 자체를 바로 비용 증가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용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경제 수요에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한 예를 소개해드리면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한 사례, 그리고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취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용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로의 전환 문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의 갱신기대권의 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판단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먼저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현장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단체협약 제20조 제3호의 정규직 연한 연 2회 전환과 단체협약 제24조의 계약직, 일용직, 우선 채용 조항 및 인사명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점, 수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는 합리적인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이어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량 감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평가표의 평가 요소 내용 중 경력 부분은 근무 경력 기간이 명백함에도 공정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감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사안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공개 채용에 응시하여 일용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계약 직원 운영 관리 내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개 채용 절차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가 있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서 재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 절차를 통해 채용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점, 기존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가 다시 공채에 응시한 자 중 탈락된 자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 있고, 또 이 사건 근로자는 그날그날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후에 서 모 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원칙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샘플 계약서와 같은 건설 일용자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당 14만 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근로를 개시하였고 이외에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구두상 근로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는 없는 점,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을지라도 이는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형태를 볼 때 우천시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 우천시 또는 공사 현장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년 8월 14일부터 꾸준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철근 공사 완료 시까지의 고용기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건설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 종속관계의 당사자인 이 사건 사용자 E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는 매일 발생과 종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10년 11월 13일자 해고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할 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의 원칙적인 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일용직 근로관계와 그 계약서의 작성, 그리고 관련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셨습니다. 사용자 측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고 또 근로관계 법령은 비교적 빈번히 개정되는 편이어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적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은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